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자코리아 TV에서요. 해외 취업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이 수요일 날은 뭐죠? 우리 유정석 대표님의 어떤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 게스트로 지난 시간에 한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 시간으로 제가 오늘 해외 취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층적으로 조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 요즘 워낙 뭐 대한민국의 어떤 그 경기 악화라든지 뭐 국가의 어떤 정세, 뭐 정치적인 어떤 문제점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해외로 접근을 하시는데요. 해외 취업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해외에서 취업을 한다. 국내 취업도 어려운데 해외 취업 과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해외 취업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한 어떤 작전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성공적인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조금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들어왔네요.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채팅창이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저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해외 취업 전문가로 지금 활동 중에 있고요. 제가 해외 취업에 대해서는 지금 한 15년째 해외 취업에 대해서 제가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청년들의 어떤 컨설팅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이제 글로벌 잡센터라는 해외 취업 전문 기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5년 정도를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왔네요. 전에 설명회 때 뵌 적 있던 것 같은데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많은 대학에 설명회를 다니고 많은 기관에서 특강 해외 취업에 대해서 특강을 많이 하니까 또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해외 취업을 하려면 영어를 네이티브여야 하겠죠? 라고 하시는데요. 물론 제가 오늘 이 질문 받았던 질문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 멘토링을 했는데 영어를 얼마나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영어를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시면요 좋은 기업에 가세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심지어 구글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AOL 이런 기업들에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조금 영어를 좀 잘하신다면 좀 다국적 글로벌 기업, 즉 인터내셔널 컴퍼니 쪽으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영어는요 직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저희 그 자쿠리아 TV를 출연하기 전에 저희 만났던 청년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공자인데 이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은 아무래도 직무 분야가 IT 개발 쪽으로 많이 가죠. 그죠? 그러니까 디벨로퍼로 많이 가는데 이렇게 테크니션이라든지 기술력을 가지는 직업군 같은 경우는 굳이 어학 능력이 그렇게까지 현지인들처럼 월등히 뛰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내가 기술력이 중요한 거지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 마케팅 직무 분야, 특히나 요즘 뭐죠? 물류 유통 산업들, 구매, 자재, 무역, 물류 유통 직무 분야. 4차 혁명에 따라서 로지스틱 이노베이션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이런 구매 자재나 무역, 물류, 영업, 마케팅 이런 쪽의 어떤 그 직무 분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학 능력이 조금 뛰어나셔야 되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대박입니다. 네.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이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어학 능력 이런 걸 좀 잡아 주셔야 되고요. 해외 취업을 접근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뭐랄까요? 해외 취업 하고는 싶어요.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내가 해외 취업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해답도 조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영어요, 너무나 어려운 듯. 네, 맞습니다. 영어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우리 제가 강의를 가거나 뭐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그 강의 때 저를 만났다고 하시는데, 제가 강의를 가면요 제가 선배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유가 저도 해외 취업 경험자예요. 근데 제가 해외 취업을 어떻게 했냐면 이력서 쓰는 법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이력서 쓰는 법은 여기서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에 가셔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성공 취업 엑스파일이라 그래서 레주메 커버레터 작성법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안내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곧 1시간짜리 분량인데요. 레주메 작성법, 그 다음에 커버레터 작성법, 국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업의 특징에 따라서 직무에 관련돼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럼요. 해외에도 생산직 같은 직무가 있는데요. 국가마다 조금 틀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기업, 미국 같은 경우는요, 좀 생산 쪽으로 가더라도 미국 같은 기업은 좀 한국 사람들이 좀 관리 직종으로 조금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산직으로 해외를 간다. 라고 하시면 만약에 경력이 있으시거나 특별 관련들 자격증이나 조금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이런 신흥국 국가로 접근을 하신다면 연봉이 거의 뭐 최소 3,500에서요 뭐 5,000 이상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도 충분히 생산직으로 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 생산직 안에서도 여러분 아시죠?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나 혹은 내가 이공계열 쪽으로 해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나 배첼러 디그리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뭐 메케니컬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어떠한 직종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분 잡아 놓으셔야지만 가능하고요. 네네 선배 같은 마음. 제가 왜 선배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해외를 언제 갔냐면 저는 22살 때 갔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녔고요. 그리고 해외에 취업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미국에 놀러 갔어요. 네, 더워요. 전 항상 더워요. 예, 미국에 놀러를 갔는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이제 새로운 세상을 제가 봤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좀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이제 대학교 편입도 하고요. 편입해서 이제 공부도 하면서 무급 인턴으로 시작을 해서 유급 인턴 그리고 취업까지 성공했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왜 제가 선배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영어가 어렵긴 맞습니다. 여러분 제 지론입니다. 제 지론. 저만의 지론입니다. 한국에 태어나서요. 영어를 잘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영어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our mother language is Korean. 맞죠? 그죠? 우리는 모국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나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금수저. 네. 집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니어 캠프라든지 뭐 유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통합니다. 그죠? 심지어 제 지인분이 뭐 지인이라 그러기에 좀 그렇고요. 제 친구가요.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아들이 이제 돌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집에 원어민 선생이 옵니다. 예,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는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잘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나라 사람들처럼 로컬로 갈 수는 없습니다만 목표가 뚜렷하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는데 자 하나만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준비하실 때는요 공부로 학습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습관으로 잡아 들어가야 돼요. 습관. 그리고 문법 다 무시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예, 문법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회화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나 그렇게 미국에서 진짜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 놈이 미국 가서 성공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해외 취업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해외 취업요,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못 하실 이유 없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조금 있어요. 해외 취업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는 K무브라는 정부 지원 제도를 만들어 놨죠. 그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어떤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이 사업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는 저희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해외 취업 연수과정이라 그래서 이렇게 명칭이 만들어졌었는데 이제 전 정부 때 저희가 2014년도에 K무브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좀 안정적으로 좀 right way, 올바른 방향성으로 해외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라는 관점으로 갔습니다. 왜 이 관점이 나오냐면 해외 취업을 혼자로 한다. 혼자서 한다.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해외 취업의 피해 사례, 해외 취업의 허와 실이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내용들은 2014년도, 2015년도 초반에 이런 사례들이 아주 많았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땀의 결실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무대가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K무브 정부 지원 제도를 만들어내고 이런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열정과 도전하고자 하는 이런 의식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해외로 취업을 했을 때 저희가 정부에서 1인당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정부 지원을 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해외에 나가보니 뭐 진짜 실제 나왔던 얘기입니다. 6개월 동안 개 껍딱지만 닦고 왔다. 이 싱가포르에 취업을 했던 친구였어요. 개 껍딱지만 닦고 왔다.
내가 해외 취업을 했는데 가보니까 회사가 규모가 그렇더라. 회사가 아주 어려운 곳이더라. 이런 경우 실제 저희 글로벌 잡센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저희 회사에서 글로벌 잡센터에서 인턴을 했던 친구가 필리핀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이건 저희처럼 이런 K무부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저희처럼 해외 취업 전문기관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지원한 거예요. 어디에? monster.com이라든지 링크드인이라든지 많은 채용 사이트에 그냥 채용 정보를 보고 레주메 보냈다가 필리핀에 취업을 했습니다. 혼자만 취업한 게 아니라 22명이 한꺼번에 취업을 했어요. 했는데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되냐면 사기당했습니다. 이 저희 센터에서 인턴을 했던 그 청년은 약 한 400만 원 정도를 손해를 봤고요. 어떤 분들은 같이 가신 분들 중에서는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의 돈을 좀 사기당했던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비자예요. 비자도 문제가 생겼고요. 그 현지 기업에서 한국인들을 22명 채용했던 친구들은 이 여권을 가지고 비자 신청해 준다고 갔는데 잠적해 버린 거예요. 그럼 난 여권도 분실해 버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워킹 할리데이를 가든 해외 인턴을 가든 글로벌 현장 실습을 가든 뭐 해외 취업을 가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해외 나가시잖아요. 이렇게 피해 사례가 나왔어요. 사기를 당한다라든지 자연재해를 당한다라든지 뭐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저희 센터에서 인턴을 했던 친구가 필리핀에 자체적으로 혼자서 해외 취업에 성공을 했지만 가서 문제가 생겼죠. 그죠? 이제 실패 사례가 돼버렸죠. 근데 더 큰 건 뭐냐면 필리핀에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 영사 대사관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영사한테 연락을 했는데 대사관에 연락을 했는데 이 22명의 청년들이 필리핀에 취업을 하러 온 건지 여행을 하러 온 건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부의 도움도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당부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해외 취업이나 해외 인턴이나 뭐 내가 1년 이상 뭐 워킹 할리데이도 그렇고요. 이렇게 해외에 내가 일을 하러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셨을 때는 우리 고용노동부에 국외 취업 모집 신고라고 하는 그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여러분들 꼭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외교부로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국가의 한국 영사관의 데이터베이스가 딱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셀프로 진행해서 문제가 터지거나 아니면 가서 어떤 뭐 예를 들어 자연재해가 있거나 이런 것도 이런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요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비 지원한다는 켈리나 GRC 같은 알선 업체도 많던데 다 비슷비슷한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셨는데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해외 취업은요. 해외 취업을 하시는 방법이 혼자서 하셔도 돼요. 되는데 혼자서 하시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많은 에이전시들을 통해서 가는데요. 네. 많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 그런 에이전시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냐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2010년도, 1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많지 않았어요. 한 20여 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런 해외 취업 전문기관들이. 근데 지금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200여 개가 넘는 해외 취업 알선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뭐 유학원도 하고요. 뭐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요.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가면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지원 사업 참여 기관이라 그래서 해외 취업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민간 기관들을 선정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GRC 글로벌 인턴십 컨설팅이나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글로벌 잡센터라든지 혹은 켈리 서비스 이런 회사들 이런 기관들이 해외 취업에 무려 뭐 1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어떠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채용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요. 이런 곳에서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예, 이렇게 도움 받으셔서 내가 갈 수 있는 국가, 비자 그리고 어떠한 채용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한테 맞는 기관들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보지 마시고 몇 군데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다니시면서 본인한테 적합한 곳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해외 취업, 실시간 해외 취업 채용 정보 제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월드잡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world잡.or.kr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 정보가 조금 부족하실 거예요. 내가 조금 디테일하게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글로벌 잡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팁입니다.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 잘 찾으셔야 돼요. 비공개요, 비공개.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카페명으로 해야 됩니다. 카페명. 카페명으로 검색하셔서 해외 취업 박람회 할 때 해취박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카페명입니다. 해취박이라는 네이버의 해외 취업 공식 카페가 나옵니다. 그 안에 한국인을 채용하는 실시간 해외 취업 채용 정보 28,000개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건 제가 혼자서 꾸준히 그냥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 보면 28,000개 이상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내 전공으로 어떠한 직무, 어떠한 인더스트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해외 취업에서도 직무 이해가 중요한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죠? 그럼요, 중요하죠. 자, 여러분 꿀팁. 해외 취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청년 구직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해외 취업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성공 취업이라고 크게 목표치를 두고요. 그 안에 국내 취업과 해외 취업을 양쪽으로 다 그려놓으세요. 근데 국내 해외도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취업 빙하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무조건 성공 취업을 잡아야 됩니다. 아니 국내를 하든 해외를 하든 어디든지 되기만 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성공 취업을 잡는데 성공 취업 딱 잡아놓고요.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1번 커리어 분석합니다. 커리어 분석. 네. 커리어 분석 플러스 역량 진단. 이력서 자소서 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대외 활동 어떤 걸 했는지, 커리어 분석하면서 그게 내 역량, 성격이랑 맞아 드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 잡아내냐 하면 진로 직무를 잡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공자예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IT 개발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IT 개발 쪽에서도 IT 디벨로퍼에서 아니 뭐 어떤 거 할 건데 웹 프로그램 개발할 거예요, 모바일 앱을 개발할 거예요, 이런 디테일하게 이게 직무가 되는 거죠. 나는 국제통상학 전공이에요. 나는 경제학 전공인데 물류 유통 직무 분야로 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당연히 물류 유통 산업에 대해서 저희 지금 이 방송에 출연하시는 유정석 대표님이 대한민국의 직무 중심의 어떤 최고 1인자의 취업 컨설턴트인데 이런 유정석 대표님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구매, 물류, 자재, 무역 뭐 이쪽에 관련된 직무를 100%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국제통상학이라도 지금 글로벌 시대에 4차 혁명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자 다시 선배 같은 마음 우리 청년들은요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첫 발 들었어요. 그죠? 발 들었습니다. 이 발을 어디다 딛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갈림길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내 커리어 분석과 내가 이런 직업군을 갖고 가기 위한 이런 직무를 갖고 가기 위한 내가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성격이 안 맞으면 안 돼요. 내가 IT 개발자로 가고 싶은데 내가 성격이 외향적이에요. 그러면 IT 개발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맞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진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마 이렇게 성공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커리어 분석하고 조금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요. 유튜브에서 제가 저희 방송 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해외 취업 박창규 K무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성공 취업 엑스파일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을 조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 이해 필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공이 무엇이고 나는 어떠한 직무로 나갈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직무 이해가 꼭 하셔야 되는데 미리 이제 이런 그 유정석 대표님이나 저희 자코리아 TV 그리고 한국 직업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직무들을 벌써 이미 전문가들이 안내를 많이 해두었으니까요. 그런 정보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에서 유학 후 취업과 바로 취업 중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어떻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 쉽게 보세요. 집에 돈이 많아요. 집에 돈 많아요. 집에서 부모님이 팍팍 지원해 주신대.
그러면 유학했어요. 예, 유학 가서 취업으로 연결하면 제일 좋겠죠.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해외에서 유학하시는 분들 생활비, 뭐 생활비보다는요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자, 독일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독일을. 독일 같은 국가는 저희가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서 선정한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선정한 해외 취업 유망 10개국 국가 안에 독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원을 진학을 하거나 대학을 진학을 하면 학비가 전액 무료예요. 예, 괜찮죠, 그죠? 괜찮죠? 근데 처음부터 이 대학원이나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독일에 미리 들어가야 돼요. 입국해서 약 1년에서 2년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준비 과정이 이 내가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랭귀지 스쿨을 다녀야 돼요. 그냥 랭귀지 코스라고 보통 하죠. 그 랭귀지 코스가 보통 뭐 6쿼러로 나갑니다. 예, 한 쿼러가 보통 10주 기준인데 이걸 1년 아니면 2년을 다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봐서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비는 공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좋은데 학비가 공짜 되는 건 좋은데 이 앞단에 독일에서 1년에서 2년 정도를 이 뭐 독일뿐만 아니라 모두 다 그렇습니다. 1, 2년 정도를 거기서 랭귀지 공부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 경비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작전을 짜냐면 해외 취업 필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해외 취업 필수 체크리스트에 해외 취업을 가고자 하는 목적을 설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 어떤 목적을 갖고 이제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냐면 막상 취업 시즌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대학교 3학년이에요. 2학년, 3학년이고 이제 취업 시즌이 됐어요. 취업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4학년이 됐고 이제 이제 졸업 예정인데 이력서를 쭉 써보는데 근데 별로 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요즘은 어떻게 돼 있죠?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보는 포인트가 직무 중심이 돼 버렸고 이제 국내 기업들 역시나 글로벌 시대에 따라서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이나 제품, 재화나 용역이 내수 시장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 채용에서도 글로벌 영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력서를 쭉 쓰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스펙을 쌓는 목적으로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혹은 재학 중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2학년 2학기 마치고 3학년 1학기 마치고 3학년 2학기 마치고 1년 정도 휴학기 내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펙의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 있으시냐면 특정 직무에 관련된 경력을 한국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좀 만들어 보겠다 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보통 뭐 기술력을 가지는 직업군들, 아까 말씀드렸던 IT라든지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뭐 바이올로지라든지 뭐 이런 전공자들 있죠, 그죠? 이런 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많고요. 뭐 마케팅도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올해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올해는 이쪽으로 관심 가지신 분들 좀 적은 것 같은데 작년에는 엄청 났었습니다. 왜 엄청 났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3번 왜 해외 취업을 가겠냐? 한국이 싫어서요. 네, 저 한국 뜰 거예요. 영주권이나 이민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번째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오늘 방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진학이나 진로를 터닝하는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자, 보세요. 내가 처음부터 해외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어요. 야, 나는 학사는 여기서 했어요. 이제 배철러 디그리는 한국에서 했는데, 진짜 이쪽 직무로 해서 내가 해외에서 대학원을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해외 대학원을 들어가려니, 벌써 여러분 보세요. 헉거리죠? 그죠? 비용, 학비, 생활비, 뭐, 준비 과정, 또 정보도 부족하고, 특히나 또 무슨 영어가 돼야가지고, 그죠? 일본어가 돼야죠. 독일어가 돼야죠. 그래서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취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취업으로 가서 1년에서 2년 정도를 거기서 생활하면서 당연히 해외 취업하니까 뭐가 되죠? 언어도 늘겠죠, 그죠? 언어도 늘고요. 여러분 맨날 일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쉬는 날 혹은 데이오프 날 본인들이 직접 현지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거기서 준비해서 내가 1년 정도, 2년 정도 일을 하고 뭐 당연히 돈도 좀 모으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바로 대학원으로 터닝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질문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이럴 때 질문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저는 경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해외에서 제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럴 때. 뭐 이제 갓 대학교 졸업생이고 엔트리 레벨인데 내가 과연 국내 취업도 어렵다는데 내가 해외에서 당장 취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를 딱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해외에서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그 우수성을 인정을 받은 국가입니다. 90년대 후반에 유학했던 제가 그 당시에 미국에 취업을 하고 했던 그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별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관심도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마 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진짜 한국의 연예인 분들이 진짜 효자 노릇 하셨던 것 같아요. 한류 열풍이 불고요. 그러면서 한국이 급성장을 했죠. 그죠? 예. 한국이 어느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 그럽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전 세계에서요, 교육열이 가장 높은 국가가 한국이에요. 쉽게 생각하셔서 우리 20대들 청년들 중에서 솔직히 뭐 대학생 아닌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안 나오신 분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한국 청년들이 우수한 인재가 많다라고 평가를 내리세요. 판단을 내리세요. 예,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초등학교는 안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뭐 가면 우리 솔직히 미친 듯이 하잖아요. 그죠? 미친 듯이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학교라고 들어오면 과거에 저희 90년대 학번 때만 하더라도 이 얘기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 강의하러 갔다가 서울대학교 학과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강의하러 갔는데 아니 서울대학교 애들이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 서울대학교 애들은 취업 잘 되는데 뭐 이렇게 취업 특강을 요청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막상 보니까 그렇지가 못하시더라고요. 예, 뭐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 대학인데 근데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이런 취업 컨설턴트를 통해서 취업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금 이런 강의도 듣고 방향성도 설계하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러면서 쭉 이런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처럼 90년대 학번 때만 하더라도요. 해외 취업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취업 고민도 안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어련히 알아서 4학년 되면 졸업 시점이 되면 선배들이 다 와서 후배들 데리고 갔습니다. 졸업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다 그 회사로 데리고 갔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대학생들은요, 대학교 입학하고 나면 취업에 고민이 없었으니까 뭐 다양한 데 관심을 많이 뒀어요. 뭐 국가적인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뭐 개인 역량 개발하는 쪽도 많이 관심을 뒀어요. 그죠? 예, 뭐 동아리 활동도 많이 했었고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대학에 입학과 동시에 어떻게 되죠? 취업이 목을 딱 잡습니다. 먹고 사는 게 목이 딱 잡힙니다. 그래서 온갖 그 취업 신종어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시대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시당초 취업의 목적을 두고 접근하시는 게 맞는데 재밌는 건 잘 되는 놈은 잘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취업이 어렵다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꼭 잘 되는 놈들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잘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친구들 이미 준비를 잘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저희 자코리아와 함께 자코리아 TV 그리고 한국 직업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 이런 그 취업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제가 그냥 선배 입장으로 여러분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돌아갈게요. 해외 취업에 대한 환상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럼요. 환상이 있죠. 네. 특히나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기업 문화나 워크 라이프 밸런스 멋지죠. 예, 기업 문화 멋지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출연하고 있는 한국 직업 방송에 직접 출연했던 친구인데요. 4년제 대학교에서 4년제 오늘 다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 엔지니어링 쪽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사례입니다. 4년제 국립대학교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했어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취업을 할 때 이 방송은 저희가 좀 편하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취업을 할 때 교수님이 추천해 주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제가 왜 편하게 말씀드린 줄 아시겠죠? 교수님이 추천해 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컴퓨터 전공자들은 아무래도 좀 IT 계열로 개발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야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처음부터 연봉을 그렇게 높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국립대학교 4년제 국립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친구가 여자분이세요. 국내 취업을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월 급여가 120에서 130. IT다 보니까 매일 야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너무한 거예요. 이분은 자유로운 영혼인데 이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건 나는 외향적인 성향인데 혼자 사무실 앉아서 맨날 이러고 있어요. 이게 과연 그 사람한테 역량이랑 맞겠습니까? 역량은 제가 뭐라 그랬죠? 성격이에요, 성격.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은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건강에 적신호가 왔어요. 그 젊으신 분이.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어디? 한국에 있는 대학원에. 석사를 했어요. 석사를 마치고 나니까 또 취업해야 되잖아. 그죠? 예, 뭐 학사를 졸업하든 석사를 졸업하든 또 취업을 해야 됩니다. 취업을 했는데 학사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랑 석사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랑 별반 차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연치 않게 자 국립대학교 4년제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여러분 국립대학교 다니시는 분들 또 뭐 인서울에 뭐 우리 대학 좀 그 브랜드 네임 있는 곳에 다니시는 분들 우리 대학생들 과외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기가 대학생 때 과외했던 청년이 저를 통해서 이제 대학생이 됐죠. 이 과외던 청년이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 청년이 저를 통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AQS 벨록스라는 전자반도체 부품 회사에 해외 인턴을 갔어요. 1년짜리로. 갔는데 그분이 이제 소개를 시켜주셔서 이분이 오셨어요. 예, 오셨어요. 이 여자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외 취업으로 추천을 해서 일단 직무는 내가 전공도 컴퓨터 엔지니어링이고 이쪽으로 내가 석사까지 했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컴퓨터 엔지니어링 직무 방향성을 설계를 해드렸고요. 이제 이분의 어떤 관심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쭉 보니까 패션 산업에 관심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샤인이라는 회사에 제가 추천을 해서 오렌지 샤인이라는 회사에 웹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했습니다. 한국이랑 뭐 해외랑 취업했는데 직무는 똑같아요. 그죠? 근데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5시 땡 퇴근. 예, 5시 땡 퇴근. 물론 야근합니다. 야근이 있습니다. 예, 퇴근하고 야근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 주나요? 그런 거 뭐 저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해외는 야근을 하시게 되면 최소 1.5배 이상의 어떤 야근 수당도 나오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샤인이라는 회사는 그 방송에 나옵니다. 2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픽자데이라 그래서 일을 안 한대요. 예, 전 직원들이 티타임을 한답니다. 그냥 프리하게. 그리고 5시 땡 하면 전 직원들이 회사 바로 앞에 있는 짐을 다닐 수 있도록 체육관 운동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다 해준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취업을 하시게 되면 수직적 구조죠. 그죠? 해외는요, 글로벌 기업들은요, 수평적 구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2002년도 들어왔습니다. 2002년도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금융권에서 일을 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오래 버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제가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좀 프리하잖아요. 수평적 구조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그것도 금융권에 들어가니까 금융권에서도 뭐 일반 금융권이 아니라 중앙은행 쪽이었는데 제가 그 조사역 쪽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권은 어떻게 돼 있죠? 수직적 구조죠. 완전 보수적인 집단이죠. 제가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예. 남들은 와 이런 은행에 다니니까 막 이랬어요. 우와 1등 신랑감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근데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요 감옥소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상이라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환상과 현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해외 쪽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이나 인터내셔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나라하고 조금 틀린 건 사실이에요. 이런 그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 문화들이 조금 틀린 건 사실입니다. 단 기업마다 틀립니다. 기업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해외 기업들은 이제 접근하는 방법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해외 기업의 종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아직은 질문 들어오시는 거 없으신데요. 제가 오늘 해외 취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의사항 있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조금 이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저희 글로벌 잡센터로 신청을 하시거나 보통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글로벌 잡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친구 추가하셔서 공만저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고요. 저희가 1대1 무료 멘토링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저는 돈 안 받습니다. 예, 멘토링 무료로 해 드리니까요. 예, 그쪽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질문 들어왔네요. 한국에서 학사 졸업으로 금융권 경력으로 해외 금융권 취업 문턱 같은 건 어떤가요? 쉽지 않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요. 쉽지 않아요. 자, 금융권도 여러분,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금융권으로 간다고 했으면 여러분 진로 방향성을 설계를 해야 돼요. 진로 방향성. 도대체 금융권이 시중은행도 있고 일반은행도 있어요. 그죠? 증권사도 금융권으로 들어가요. 인슈런스 컴퍼니, 그죠? 파이낸스 인슈런스 컴퍼니. 그리고 지금 독일의 디파인과 같은 재무 컨설팅 하는 것도 금융 계열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내가 인더스트리, 진로 방향성, 이걸 진로라고 합니다. 이 방향성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직무는 뭘 할 건데요? 직무는 보통 우리 뭐 한국에서 우리 금융권 보통 하반기 공채에 들어갑니다. 올해 채용은 많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반기에 금융권 공채가 들어가면 금융권에 먼저 합격을 하면 우리 엔트리 레벨 신입들이 가는 직무가 있어요. 그죠? 창구직도 갈 수 있고요. 대부업계도 갈 수 있고요. 뭐 영업 쪽 가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 저처럼 조사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로 방향성과 직무 방향성을 설계를 먼저 해주신다면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정답을 확 드릴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이렇게 경력을 있으신 분들이 해외에 주재원으로 가신 분들 외에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외에 금융권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극소수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국내에서 좀 경력을 쌓아서 가는 것보다 처음부터 아예 도전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싱가포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파이낸스의 중심이잖아요, 그죠? 예, 파이낸스 중심이니까 좀 싱가포르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길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고려 쪽 금융권 쪽으로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야, 이 일본 얘기를 하시네요. 일본 얘기. 제가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일본 얘기. 제가 국내 유일 해외 취업 전문가입니다. 네, 국내 유일 해외 취업 전문가인데요. 해외 취업 전문가이지만 일본 취업을 조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일본 취업은 작전을 잘못 짜시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본에 취업을 했어요. 자, 작년도 기준입니다. 2016년도에 대한민국 정부 지원 제도인 K무브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지원금 돈 받은 사람, 돈 받아서 해외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이,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돈 받은 사람입니다. 4,811명이었습니다. 4,811명. 그 중에서 국가별로 구분을 쭉 해보니까 작년도에는 1위가 일본이었어요. 1,103명이 일본에 취업을 했어요. 2위가 미국이고요. 3위가 싱가포르.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4,811명 중에서 1,103명이 일본에 취업을 성공을 했어요.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성공했는 거죠. 출국했는 케이스죠. 그죠? 근데요, 되돌아온 거는 카운트를 안 했습니다. 되돌아온 건 우리가 뭐 카운트 안 하시겠죠. 그죠? 보세요, 여러분. 일본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4개월, 5개월,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친구들이 보통 7, 80%예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1번, 엄마가 가만히 안 있어요. 부모님 등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본에 지진만 났다 그러면 전화하시는 거예요. 괜찮나? 한국 들어오면 안 되니? 이제 이래 버리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등살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요. 두 번째가 제일 중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1번은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 국가는요, 신입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신입 기준으로 월 급여가 18만 엔에서 23만 엔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보통 한 20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그죠? 2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00만 원 받아서 동경에서, 지금 도쿄에 있는 패션 기업 취업하고 싶다고 하셨죠? 동경에서, 오사카에서, 고베에서, 교토에서, 심지어 후쿠오카에서 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값이 100만 원 확 나갑니다. 보험료는요, 교통비는요, 밥 안 먹습니까? 커피 안 마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 다시. 우리나라는 우리 국내 같은 경우도 어떻게 흘러가냐면, 요거 잊지 마세요. 공기업, 외국계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맞죠? 그죠? 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청년 취업 빙하기에 걸려 있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든 거 맞아요. 인정합니다. 근데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중소기업들은 아직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친다 그래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에 가면 우리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에 가면 취업이 왜 이렇게 되느냐 라는 게 저기 위에 계시는 분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발끈했죠. 예, 제가 그 정부정책 회의에 가서 발끈했습니다. 당신 아들이면 보내겠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4년제 대학교 다니면서 도대체 등록금 한 학기에 얼마씩 냅니까? 이공계열도 450씩 500씩 냅니다. 밥 안 먹습니까? 생활 안 합니까? 옷 안 사십니까? 예, 거기에 우리 청년들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학원 다니죠. 뭐 온라인 수업 듣죠. 도대체 4년제 대학교 1년 다니면서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심지어 교환학생, 어학연수 요즘 필수잖아. 부모님 등골 빠지기 딱 좋습니다. 근데 이 중소기업 가라? 에이씨, 아니지. 저는 조금 달라요. 가세요. 중소기업 가는데요. 자, 영어로 한마디만 할게요. I think you guys are still young. I think you guys have lots of opportunity to do everything in your life. 아직은 젊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목표 기업을 선정을 할 때, 그 목표 기업을 선정을 하고 목표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1번 공기업. 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예, 연습이에요. 스펙 쌓는 겁니다. 이력서 자소서 많이 쓰는 것도 스펙이에요. 한번 도전해 보는 거야. 공기업 가고 싶은데 다 뽑아요. 그다음 뭐 외국계 기업 다 뽑아요. 나이키 코리아 뭐 멋지죠. 그죠? 예, 아모레 퍼시픽 뭐 이런 데 다 뽑아요. 예, 그다음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까지 뽑아봅시다. 그리고 뽑아놨는 공기업, 외국계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까지 해보고 하다 안 되면 들어갑시다. 대신에 놀라지면 안 되겠죠. 미래 비전을 설계를 잘해서 뭐 몇 년 정도 경력 한 3년 정도 경력 쌓고 옮겨야죠. 또 옮겨야죠. 예,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공기업, 외국계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뉩니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일본은요, A, B, C, D, E 나가요.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일본은 인력난입니다. 그죠? 예, 인력 부족난 때문에 가까운 우리 한국, 문화가 거의 유사한 한국에 있는 우수한 청년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합니다. 이제 모시러 오십니다. 실제 일본 취업에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은 일본 기업에서 직접 오세요. 예, 면접 보러 오세요. 예, 그래서 뭐 다른 국가들은 저희가 가거나 아니면 화상으로 보는데 스카이프로 보는데 일본 기업들은 직접 한국에 오십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한국인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어느 등급에 들어가냐면 일본에서도 D등급이나 E등급에 들어가는 게 약 80% 정도예요. 네. 그러면 보세요.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받았어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재밌는 거. AB 등급이 있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저 일본 취업을 하는데 일본 취업할 때는 제가 영어 준비 꼭 하세요라고 해요. 아니 일본 하는데 일본어만 하면 되지 영어는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자, AB 등급이 있어요. AB 등급. AB 등급은 업무는 영어로 해요. 그리고 생활은 일본어로 합니다. 근데 AB 등급 같은 경우도 급여는 똑같아요. 18만행에서 23만행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AB 등급에 취업을 하시면 기숙사 줍니다. 숙식, 교통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교통비 그다음에 4대 보험 이런 거 다 줍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받아도 일본에서 생활하기 좋죠. 그죠? 예. 그래서 일본 취업은 요거부터 먼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일본 취업을 접근하실 때는 미안합니다만 패션 기업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본의 패션 기업으로 취업을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일본은 비자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취업 비자가 기술 취업 비자와 사무 비자로 나뉜다. 크게 대분류로 두 개를 보시면 돼요. 기술 취업 비자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IT라든지 엔지니어 관련된 이런 그 직무 분야로 가셔야지만 기술 취업 비자가 쉽게 나와요. 근데 사무 비자 같은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방금 문의 주셨던 분은 일본의 도쿄에 있는 패션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술 취업 비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무 비자를 받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직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패션 디자인 쪽일 것 같아요. 다음 주 아마 월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나 다다음 주 월요일 날 한국직업방송에 성공취업이라는 방송에 보시면 패션 직무 분야의 패션 뷰티 직무 분야의 취업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강의했던 그 방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패션 쪽보다는 조금 IT나 이쪽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좋고요. 패션 디자인으로 만약에 일본을 취업을 하고 싶으면 디플로마나 직업 전문 학교 있죠. 그죠? 직업 전문 학교나 이런 쪽에 일본의 도쿄에 있는 학교로 가셔서 거기서 현지에서
취업을 하시는 걸 제가 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세 번째 꿀팁. 일본 취업 같은 경우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워킹 할리데이 자매 국가기, 협정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 취업하시는 분들은 아직 뭐 이력서 자소서 쓰지 마시고요. 그거 나중에 직무 잡고 나서 쓰시면 되고, 워킹 할리데이 비자부터 먼저 신청해 놓으세요. 예. 뭐 그렇다고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 갈 건 아닙니다. 근데 고용주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사 담당자고 고용주인데 A라는 청년은, 지원자는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면접 보면 내일이라도 당장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뭐 그런 게 없어요. 처음부터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이게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써먹는 작전입니다. 예, 워킹 할리데이 비자 가지고 가서 뭐 농장이나 이런 뭐 내 직무와 진로, 내 전공과 아무 상관없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이렇게 활용하시는 겁니다. 예, 잊지 마세요. 자,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싱가포르는 보통 90%가 호텔직으로 가고 사무직은 거의 처음 들어가기는 힘든데 가서 직무를 바꿔야 하나요? 야, 싱가포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입니다. 예, 싱가포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싱가포르는 2008년도 싱가포르 노동법 개정안에 인해서 호주, 캐나다, 그 다음에 태국이 아닙니다. 인도, 하여튼 5개 국가가 제가 선정이 됐는데 그 마지막이 대한민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국가에 들어간 이 5개 국가에 선정돼 있는 이 5개 국가 출신자들은 싱가포르 취업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 하기 쉽다라는 건 비자가 빨리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오늘 고용주 면접 봤죠?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빨리 출국하면 3일 뒤에 출국할 수 있어요. 이게 싱가포르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하고 또 틀립니다. 근데 싱가포르에 이런 장점이 있어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싱가포르에 취업을 갔는데 90%가 실패를 했죠. 왜? 뭐 갔다 그러면 전신은 하스피탈리티예요. 그러니까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쪽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아닌데, 난 조금 비즈니스 계열, 하이 퀄리티 포지션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아,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을까? 자,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방법, 지원 및 접근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지원형이 있어요. 그리고 연수 과정이 있어요. 직접 취업형이 있고 연수 취업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직접 지원형은 한국에서 레주메 커버레터 다 만들어서 여기서 실시간으로 찌르는 거예요. 네, 어플라이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현지 고용주들하고 스카이프라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합격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비자 프로세스를 여기서 합니다. 아직 출국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비자 받고 출국하시는 거예요. 연수 취업형은 뭐냐면 제가 만들었습니다. 뭐 제가 만들었다기보다 저희 글로벌 잡센터에 해외 취업 전문가로 계시는 우리 정경철 전무님이 싱가포르 전문이신데요.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전무님이 의견을 주셔서 전무님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 정경철 전무님이라고 계세요. 싱가포르는 가만히 보니까요. 저희도 싱가포르 2008년도부터 제가 싱가포르를 해봤는데 뭐 많이 보내봤습니다. 뭐 호텔들 마리나베이 센조 호텔부터 시작해서 뭐 파티나 호텔, 파크 로얄 호텔 7성급 호텔입니다. 6성급. 여러분 뭐 싱가포르 그러면 MBS 딱 아시죠, 그죠? 마리나베이 센조 호텔 여기도 저희 청년들이 많이 갔었고요. 심지어 2015년도 3월 22일 날은 마리나베이 센조 호텔의 인사 담당자들이 한국의 저희 글로벌 잡센터에서 직접 내한 면접까지 했을 정도로 좀 많이 갔습니다. 뭐 공항도 가고요. 뭐 유명한 브랜드에 있는 이런 프랑스 계열의 제가 제빵 쪽도 가고 많이 갔었는데 가만히 해보니까요. 피드백이 별로 안 좋아요. 싱가포르 피드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가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청년을 위해서 옷을 한 벌 딱 사왔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옷을 입히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왔는데 막상 옷을 이렇게 쭉 입혀보니까 본인은 안 맞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야. 내하고 안 맞는 거야, 그 옷이. 이게 싱가포르 취업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취업은 직접 지원형은 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줄이세요. 줄이고 싱가포르 취업은 뭘로 가냐면 연수 취업 과정으로 갑니다. 즉 이 얘기는 한국에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약 10월 달까지, 지금 8월이죠. 10월까지 준비합니다. 한 2달 준비합시다. 진로 직무도 잡고 레주메, 커버레터, 포트폴리오, 뭐 레퍼런스 레터, 뭐 레코멘데이션 레터, 프로젝트 경력 기술서, 셀프 인트로더리 비디오, 뭐 성적 증명원 이런 거 다 우리 취업 서류를 쫙 만들자고요. 예,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쭉 만들어 놓고요. 진짜 한번 보내봅시다. 싱가포르에 어떤 회사인지. 예, 보냈는데
레주메에 내가 available date가 있어요. available date. 내가 언제 출근이 가능한지가 딱 나옵니다. 그 공간에 작성을 하자고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죠. 레주메 작성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시중에 나오는 책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제가 레주메 강의하는 건 저는 실전입니다. 실전. 실제 15년 동안에 많은 다양한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할 때 어떻게 레주메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거니까 그 방송을 참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available date에 나 10월 1일 날 지금 8월이니까 나 10월 1일 날부터 나 가능해 라고 적어놓자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싱가포르에 막 집어넣어 봅시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알선을 할 경우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잠매칭을 할 때 이렇게 기업에 막 보내놔요. 그리고 야,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10월 1일 올 거니까 오면 너 여기 와서 면접 봐. 오케이, 아시겠죠? 싱가포르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스피탈리티 직무 분야, 서비스 계열이라든지 이런 직무 분야는요. 굳이 와서 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면접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따집니다. 뭐 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할 건데 뭐 굳이 서빙하고 할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이 퀄러리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 대면 면접을 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 잡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페이스 투 페이스 면접을 보려고 하는 게 기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파악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싱가포르 연수 취업 과정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한 10월 달쯤 돼서 이제 지금부터 쭉 준비해서 9월 달 출국 한 달 전에 내가 면접 볼 수 있는 회사를 뽑아 놓는 거예요. 벌써 여기는 서류 전형이 통과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출국하면 1지망, 2지망, 3지망, 1번, 2번, 3번 이런데 면접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 하냐면 여러분들은 현지 저희 글로벌 잡센터와 ETT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센터에서 싱가포르 센터에서 8주 동안 잡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거기에 싱가포르에 가면 싱가포르는 이런 해외 취업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싱가포르에서 취업을 하시려면 인플로이먼트 에이전트라는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싱가포르 법입니다. 법.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플로이먼트 에이전트라는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EA라고 하는데 저희 EA 팀이랑 같이 현지에 10월 1일에 들어가서 면접도 보러 가는데 뭐 맨날 면접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8주 동안은 거기서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거기서 또 컨설팅 받아서 계속 면접 봅니다. 그러다가 뭐 입국해서 일주일 만에, 뭐 2주 만에, 3주 만에, 4주 만에 합격하겠죠. 합격하면 싱가포르 국경을 넘어서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를 보통 많이 가요. 보통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가서 한 3일 놀다가 다시 싱가포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취업 비자 만들어진 거죠. 이게 싱가포르 취업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되도록이면 연수 취업 과정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지금 우리나라의 싱가포르 채용 정보를 쭉 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가 거의 많을 겁니다. 뭐 서비스 관련들 뭐 이쪽이 많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호텔과 같은 이런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요, IT가요, 싱가포르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라서 지금 IT를 정부에서 막 밀고 있고요. 싱가포르는요, 이 물도 수입해서 먹는 국가입니다. 싱가포르는 제조 산업이 거의 없어요. 물도 수입해서 먹는 국가다 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물류 산업이나 무역 산업, 특히나 유통 이런 산업들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나 유통 직무 분야로 접근하실 때는 이쪽으로 싱가포르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싱가포르는 특히나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있고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들어있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세일즈, 마케팅 이런 직무 분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네, 박창규 대표님이시다. 저를 또 아시는 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미국도 연수 취업 과정이 있나요?라고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요. 있습니다. 연수 취업 과정이 있는데요. 미국은 싱가포르하고 조금 틀려요. 미국은 싱가포르하고 조금 틀린데 연수 과정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가령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들어드릴까요? 우리 숙명여대, 숙명여대, 명지대학교, 그다음에 명지대학교, 뭐 숙명여대, 명지대학교로 좀 함축할게요. 숙명여대하고 명지대학교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뭐냐면 어떤 사업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냐면
방학 기간 때, 예, 방학 기간 때 인턴십 가세요. 한 2달 정도. 8주 아니면 10주 정도. 글로벌 현장 실습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면 학교에서 돈을 한 뭐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줘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가야 돼요. 네, 그렇게 가요. 가는데 가서 미국 기업에서요. 이제 인턴, 요즘은 뭐 인턴도 금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인턴을 하면서 현장 실습을 합니다. 당연히 무급입니다. 무급입니다. 하면서요. 그 회사에서 취업이 확정돼서 돌아옵니다. 확정시켜놓고 다시 오세요. 그리고 비자 받아서 다시 나갑니다. 오케이? 예, 요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요런 경우에는 내가 아직 대학교 재학생일 경우, 그리고 대학에서 이런 사업으로 학교에서 지원을 해줬을 경우. 두 번째는 어떤 접근 방법이 있냐면, 두 번째는 한국에서 지원을 했어요. 했는데 솔직히 뭐 그 회사 뭐 잘 모르잖아요. 가보지도 않았고, 그죠? 내 눈으로 보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일단 어플라이 띄워놨어요. 띄워놓고 1차 면접에 1차 서류 전형이 오케이 사인 떨어졌어. 서류 전형이 합격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이스타 비자 있죠. 예, 미국 관광 비자, 요즘 무비자잖아요, 그죠? 예, 이스타 비자 신청해서 미국에 여행 가요. 가서 면접 보세요. 가서 면접 보세요. 요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많은 대학이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연수과정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하와이 주립대학. 예, 그리고 콜롬비아 칼리지라고 있어요. 예, 콜롬비아 지금 CC라 그래서 콜롬비아 CC라 그래서 콜롬비아 칼리지에서 뭘 하냐면 1 플러스 11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1 플러스 12가 돼야 돼요. 혹은 3 플러스 9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1개월 공부하고요. 12개월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비자 트랜스퍼 돼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 공부하고 9개월 인턴십 하는 겁니다. 요거 포인트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해외 취업을 나가시게 되면 뭐 항공권, 뭐 비자, 보험 또 혼자서 못 하잖아. 그죠? 혼자서 하려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문기관 또 찾아갑니다. 거기 가면 뭐 수수료도 내야 되죠. 뭐 비행기 값에, 체재비에, 뭐 비자 비용에, 보험료 돈 들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 지원제도인 K무브 정부 지원제도에서, 예, 저희 K무브 사업단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만 18세에서 만 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다 K무브 멘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 취업 가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세요. 근데 지원을 못 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12개월 미만의 고용 조건으로 됐을 경우, 12개월 미만의 고용 조건, 뭐 11개월 계약했다, 이런 경우는 못 받아요. 예, 그리고 단순 노무직 못 받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싱가포르의 호텔 서비스, 뭐 레스토랑에 서빙하고 이런 거 있죠, 청소일, 이쪽은 아예 정부 지원 못 받습니다. 예. 그리고 워킹 할리데이 비자, 여러분 워킹 할리데이는요 non professional 잡입니다. 예, 이건 틀려요. 그러니까 워킹 할리데이는 취업이 아니죠, 그죠? 예, 내 전공과 내 미래 전공과 아무 상관없이 접근하는 거다 보니까 이 워킹 할리데이 같은 경우는 이 취업 인정 기준 조건으로 제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요런 비자를, 요런 어떤 형태만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예,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연수과정으로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1개월 공부하고 어떻게 해요? 12개월을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일을 해야 되는데 고용 조건이 12개월 나와야 되는데 요때 쓰는 비자가 바로 J1 비자입니다. J 비자입니다. J 비자. J 비자가 맥스 최대 체류 기간이 13개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작전을 짠다라면, 예, 충분히 미국 연수 과정도 가능하고요. 지난달인가요? 제가 하와이 주립대학을 통해서 하와이 주립대학교에서 하는 미국 취업 연수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저희 한국 직업방송에서도 한번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지난달 7월 뭐 며칠일 겁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좀 검색하시거나 한국 직업방송 보시면, 예, 그런 내용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 직업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코리아 TV에서 또 나오시나 봐요. 제 생각인데 오늘 제가 땜빵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유정석 대표님이 이 직무 인사이드라 그래서 직무 중심으로 강의를 하시는데 저한테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이 해외 취업에 대해서 우리 자코리아 TV에서도 우리 청년 구직자들한테 한번 좀 안내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일정을 잡다 보니까 오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뭐 반응이 좋으시면 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혹시나 뭐 또 구체적으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직업방송을 통해서 조금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방송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꿀잼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재밌게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방송을 한 3년 동안 해봤거든요. 지금 방송한 지가 뭐 생방송도 하고 녹화 방송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제가 3년을 넘게 방송을 했는데 제 이 인터넷 방송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채팅창 보랴 이거 보랴 좀 바쁘네요, 그죠? 좀 못하더라도 좀 재미없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K무브 물어보려고 타이핑하고 있었는데 그러시네요. K무브 뭐가 궁금하세요? K무브 뭘 알려드릴까요? 자, 시간이 지금 별로 없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제일 중요한 거. 박창규 대표님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다들 초집중 모드이신지 조용하네요. 네,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또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돈 받는 거. 지금 시간 별로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꼭 알려드리고 오늘 빠지겠습니다. 해외 취업을 하시게 되면 돈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뭐 수수료도 들어가고 비자 비용, 보험료 이런 거 들어가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어 준비도 해야 되고 무슨 영어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K무브 정부지원제도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지원금 종류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부에서 돈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번 K무브 딴 거 다 필요 없어. 돈만 생각하시면 돼요. 1번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지원금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본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싱가포르에 취업을 해, 미국을 취업을 해. 미국을 취업을 하시려면 J1 비자를 받는데 비용이 한 600만 원 정도 예상해야 돼요. 비자 비용, 보험료. 여러분 하시잖아요. 해외는 보험료가 비싼 거. 그래서 하여튼 600만 원 정도 예상하세요.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 근데 정부 지원금은 가기 전에 돈 안 줘요. 출국하고 나서 성공해야 돈을 줘요. 출국하고 나시면 여러분들 신청을 하시는데 무슨 어떤 돈을 주냐면 1번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지원 사업 참여 기간 아무 때나 가면 안 돼요. 자, 보면 말씀드렸습니다. 자, 글로벌 잡센터에 왔어요. 저희는 정부에서 지정한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전문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기관을 통해서 가면 연봉에 따라 틀립니다. 연봉 2,400만 원에서 3,500명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틀린데 1인당 200에서 300만 원을 여러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시 저희한테 오셔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엉뚱한 데 가셔서 안 됩니다. 두 번째,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 선진국에 가는 친구들은 200만 원, 신흥국 가는 애들 400만 원. 오케이? 선진국 미국, 싱가포르 선진국이죠. 200. 신흥국 가는 애들 400. 1번, 2번 중복해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연봉이 3,500만 원 됐어. 그러면 나 미국 가는데 600만 원 들어가는 거야. 근데 1번 민간 해외 취업 알선 기관인 글로벌 잡센터를 통해서 갔어. 그럼 1인당 300만 원. 그죠? 거기다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 200만 원. 그럼 500 커버 되죠. 그럼 내 자부담은 얼마? 100. 여기서 스톱. 부산. 내가 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거나 부산 소재에 있는 대학을 다녔을 때 이런 청년들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을 때는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부산시와 부산시 경영자 총연합회에서 공동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부산. 두 번째,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경상북도 소재의 대학을 다닌 친구들이 해외 취업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미국 기준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민간 해외 취업 알선 지원금으로 2,300만 원 깠어요.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으로 200만 원 깠어요. 거기다가 나 경북이네. 제 말투가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또 300만 원 까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국 가는데 600만 원 들었죠. 돈 남습니다, 여러분. 네, 돈 남습니다. 또 하나 포인트. 아직 내가 대학교 재학생이면 학교의 취업센터에도 학교의 국제교류부서에도 문의를 하십시오. 학교에서도 지원금을 해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느 대학이 준다, 어느 대학이 안 준다까지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안내해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쪽도 한번 문의해 보시면 하나의 길입니다.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요거. 자, 평택시에서도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제가 만들었어요. 과천, 용인, 안산 지금 움직이고 있으십니다. 서울은 이미 1인당 서울시 소재의 청년들한테 이미 정부 지원금을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시기로 발표를 하고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안타까운 건 차상위 계층들만 해당 사항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채팅창에 작전 나오신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제가 항상 제가 작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느 분이신지 참 궁금하네요. 나중에 제가 커피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문의가 들어왔는데 카카오톡에 친구
예, 추가명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플러스 친구에 들어가셔서 글로벌 잡센터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글로벌 잡센터라고 친구 추가하셔서 뭐 메시지 보내놓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뭐 안내도 해드리고요. 특히나 저희 쪽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제가 되도록이면 멘토링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게 해외 취업도요, 취업이기 때문에 취업 멘토링을 좀 잡아놓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느덧 뭐 시간이, 예, 저희가 7시부터 해서 이제 1시간인데 시간이 어느덧 오버가 됐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송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또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오늘 그 안내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또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질의하시는 부분들 답변 드린다고 제가 디테일하게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예, 저희 글로벌 잡센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문의도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직업방송이나 특히 본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자코리아에서도 문의를 하시면 제가 해외 취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심층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하나만. 취업이 어렵다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자신감도 많이 잃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습니다. 예, 아직 괜찮으니까요. 예, 아직 기회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셨어요. 근데 단지 내가 앞으로 방향성 설계를 어떻게 못했는지에 따라서 아직 방향 설계가 제대로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시는데, 자, 쫄지 마세요. 예, 쫄면 집니다. 예, 쫄지 마시고, 예, 한국이 아니라 지금은 한국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청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